우리는 비정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이 갑질과 가스라이팅,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이 안 돼서 난리고, 중장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관련 나가고, 회사에서 나와서는 자영업을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기, 창업 사기, 이래저래 온갖 이렇게 지뢰가 사방에 깔려 있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앞날이 깝깝하다 보니까 인생을 도박하듯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초창기에 뛰어든 이제 극소수는 여유로웠겠죠. 돈도 좀 벌었겠죠. 하지만 걸려든 대다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달 이제 원리금으로 200만원 이상 내며 사는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삶이 무지하게 어렵고 정말 암울하고 정말 살아가는 게 지랄 맞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언론은 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나 요즘에 이제 무진장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거 다 아는데,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하하 호호호 되게 여유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인장 많이 이제 확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더 빡빡해지고요. 그러면 그게 또 걸맞게 적응하면서 살겠죠. 예전처럼 여유 부리지는 못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또 거기에 맞춰서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을 또 이제 적응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적응하고 발버둥 치고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이제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담배값도 8,000원, 9,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소문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현실화 될 것이고, 왜? 세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돈을 뜯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겠죠. 그것만 그렇게 했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결국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살아가고 적응하고 또 지내려면 이제 또 많은 이제 결심들이 필요하겠죠. 거의 냉장고 파먹기 하고 무지슈 챌린지 하고 그렇게 정말 극단적인 소비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또 강제로 지내거나 그래야 버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는 게 참 무진장 어려울 건데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놔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이제 창궐 하는 거고, 좀 떠듬도 늘어나는 거고, 이제 이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놔두고 가면 이제 좀 도둑들이 와가지고 이제 눈앞에서 대놓고 이제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그들은 양아치들이고, 한국은 되게 문화적인 이 사람들의 공중도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동안은 한국은 풍족했던 거고,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경제공황이나 이제 경제위기를 많이 겪어서 이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제 뭡니까, 이
양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저소득층들이 그냥 대형마트 같은 곳을 약탈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그냥 대놓고 물건을 가져오니까 이 경찰들도 속수무책인 거죠. 그렇다고 다 잡아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이제 살면 살수록 이제 다른 나라랑 한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참 이놈의 세상이 참 무섭고 빡빡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더 우려스럽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되게 경제적으로 답이 없는 이제 노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가면서 이제 미소 짓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밖에서는 먹고 자는 것도 힘들고 뭐 생활하는 게 깝깝한데 들어가면 밥도 주고 약도 주고 재워주고 이런 좋은 곳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게 너무 많아져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와 이제 연관되어서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제 점점 낯선 사람들을 멀리하고 함부로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 경계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또 대비하며 살지 않겠냐라는 이제 겁니다. 참 이제 많이 깝깝하고 많이 암담하고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자기만의 소신,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식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무자비한 잔인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모습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뭐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마음 좀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더더욱더 생각하는 중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고요. 천천히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한 걸음 두 걸음 다듬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또 대비하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